오늘은 60세가 넘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체력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짬짬이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젊은 사람들보다 시니어분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일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오히려 나이가 많아서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간의 인생 경험, 사람을 대하는 노하우, 책임감, 그리고 성실하며 약속을 잘 지키십니다. 게다가 요즘은 시니어 일자리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릴 6가지는 실제로 중장년분들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용돈벌이를 넘어서 사회적 관계, 삶의 보람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일자리는 반려동물 산책 도우미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가정의 3분의 1이 반려동물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숫자죠. 하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반려견을 제대로 산책시킬 시간이 부족합니다. 평일 낮에는 더욱 그렇죠.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는 직장인들은 반려견이 활동적인 낮 시간에 함께할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반려동물 산책 도우미는 다른 말로 펫시터라고도 부릅니다. 주로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시켜주는 일인데요. 그냥 줄만 잡고 걷는 게 아닙니다. 강아지의 안전을 책임지고 배변 처리도 하고 때로는 간식도 챙겨주면서 보호자를 대신해 애정을 갖고 돌봐주는 일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펫시터 앱을 통해 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앱을 다운받아 회원 가입을 하고 강아지 산책,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 등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선택하면 됩니다. 프로필에는 본인의 경험이나 동물을 좋아하는 이유, 산책 가능한 시간대 등을 자세히 적어주면 좋습니다. 사진도 올리면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당근마켓에서도 강아지 산책 알바를 구하는 공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역 기반 플랫폼이기 때문에 집 근처 가까운 곳 일자리를 구하기에 좋습니다. 이 일을 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 번 산책에 보통 30분에서 1시간 정도이며 페이는 시간당 최저 시급부터 많게는 2만 원 정도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형견이나 특수한 견종을 산책시키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시급을 받을 수 있어요.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호하기 때문에 펫시터 자격증을 취득하면 채용 시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없다면 자신의 반려견과 산책 경험이 많은 것을 어필해도 됩니다. 이 일의 가장 큰 장점은 산책을 하면서 수입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걷는 것만으로도 유산소 운동이 되죠. 또한 동물과 교감하면서 정서적 안정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들의 해맑은 모습을 보면 저절로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혼자 살며 적적하신 분들께는 특히 더 좋습니다. 강아지들이 꼬리 흔들며 반겨주고 산책할 때 신나서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보람도 느껴지고 외로움도 덜어집니다. 실제로 많은 펫시터분들이 돈을 벌면서 힐링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기본적인 체력이 있고 동물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병원 이동 도우미 또는 병원 동행 도우미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주변에 혼자 사는 어르신이나 가족이 바빠서 병원에 모셔다 드릴 수 없을 때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1인 가구도 많고 자녀들이 멀리 살거나 바빠서 부모님이 병원 갈 때 동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녀야 하는 분들은 더욱 힘들죠.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병원 동행 도우미입니다. 병원에 혼자 가기 힘드신 분의 집에 방문해서 동행하고 진료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다가 다시 집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입니다.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타고 안전하게 동행하는 거죠. 병원에 도착하면 진료를 대신 접수하고 진찰받을 때도 같이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죠. 한마디로 보호자 역할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일은 젊은 사람보다 중장년층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들어 병원 가는 것이 얼마나 불안하고 무서운지 잘 아시니까요. 그리고 이 일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하고 활동이 가능하다면 60대, 70대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입은 시간당 10,000원에서 13,000원 정도입니다. 병원 진료 시간과 거리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번 동행에 2~3시간 정도 걸립니다. 본인이 가능한 날짜와 시간대만 선택해서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방법은 병원 동행 전문 업체를 검색해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지원하면 되는데요. 병원 동행 매니저 자격증이 있으면 더 유리합니다. 의뢰인들의 신뢰도가 높아지고 더 많은 일감을 받을 수 있죠. 온라인으로 교육받고 시험 보면 되는데 한 달 이내에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습니다. 남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시는 분, 친절하신 분, 기본적인 병원 이용 절차를 아는 분이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세 번째, 정리수납 전문가입니다. 요즘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하면서 정리수납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늘어났습니다. TV에서도 몇 년 전에 정리 관련 프로그램이 인기였었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정리에 관심을 갖게 됐을까요? 물건은 많아지는데 공간은 한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복잡한 공간에서는 마음도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바빠서 정리할 시간도 노하우도 부족합니다. 바로 여기에 평생 집안 살림을 꾸려오신 여러분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리수납 전문가는 다른 사람의 집이나 사무실의 정리와 청소를 합니다. 때로는 단순 청소 작업도 포함되지만 정리수납 전문가의 주 역할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물건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옷장 정리, 주방 정리, 이사 전후 정리 등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고객의 생활 패턴을 파악해서 가장 편리하게 물건을 배치하고 불필요한 물건은 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격증이 꼭 필요한 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집안일을 해오신 분들은 살림 노하우가 있으시잖아요. 어디에 무엇을 두면 편한지, 어떻게 정리해야 찾기 쉬운지 경험을 통해 터득한 정리 노하우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책이나 강의로 배울 수 없는 실제로 살림을 해보신 분들만 아는 지혜입니다. 물론 정리수납 관련 자격증이 있으면 더 수월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 본인의 체력과 일정에 맞춰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고 매일 출근해야 하는 부담도 없습니다. 오늘은 한 집만 하고 내일은 쉬고 모레는 이틀짜리 큰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손주 돌봐야 하는 날은 일정을 비워두고 몸이 좋을 때 집중적으로 일할 수도 있죠. 일을 구하는 방법은 숨고 같은 플랫폼에 프로필을 등록하면 됩니다. 또는 사람인 잡코리아 같은 여러 구직 사이트에서 포장이사 업체나 정리수납업체 채용 공고를 검색해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직접 프로필을 올리면 개인 사업자처럼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지역과 가격을 직접 정할 수 있죠. 초반에는 좋은 후기를 쌓기 위해 조금 저렴하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업체에 소속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사업체나 정리수납 전문 업체에서 파트타임 직원을 모집합니다. 직원으로 소속되면 안정적으로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업체에서 경험을 쌓은 후 나중에 독립해서 활동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플랫폼에 프로필 등록할 때는 정리 전과 후 사진을 비교해서 올리면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됩니다. 말로 아무리 설명해도 사진 한 장만 못하니까요. 지저분했던 옷장이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 어질러진 주방이 효율적으로 정돈된 모습 등의 사진을 올리면 이걸 본 고객들이 우리 집도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연락을 합니다. 이 일은 정리정돈 잘하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적당한 체력은 필요하지만 극심한 육체 노동은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 일은 거의 없고 주로 분류하고 배치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만지는 일이므로 책임감 있고 꼼꼼하신 분들이 좋습니다. 고객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고 사생활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입니다. 정부나 지자체가 만든 일자리는 가장 안정적인 선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아르바이트는 고용이 불안정할 수 있지만 정부 사업은 정해진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또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근무 환경도 안전하게 관리됩니다. 그리고 무리한 일을 시키지 않습니다. 시니어의 체력과 건강을 고려해서 만든 일자리이기 때문에 과도한 육체 노동이나 위험한 업무는 없습니다.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공익활동형입니다. 교통안전 캠페인, 공공시설 환경 정비 같은 일들입니다. 주로 하루 3, 4시간 정도 일하죠. 둘째, 사회서비스형입니다. 노인 돌봄, 장애인 활동 지원 등 전문성이 조금 더 필요한 일들이며 월 60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의 급여를 받습니다. 셋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공동작업장을 운영하거나 카페 같은 매장을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팀을 이뤄서 일하죠. 넷째, 취업알선형입니다. 민간 기업과 연계해서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정부 지원 노인 일자리는 모집 공고가 나면 지원 접수 기관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주로 주민센터, 복지관 등 노인 일자리 수행 기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노인 일자리 여기, 복지로 등의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지역과 일자리 유형을 선택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인터넷 사용이 어렵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노인 일자리 상담 전화 1544-3388로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초에 대규모 모집이 있고 연중에도 추가 모집을 합니다. 보통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일자리 신청이 시작되니 미리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정부 지원 일자리 사업은 무리하지 않고 가볍게 일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것은 마트 시식 도우미입니다. 이 일은 중장년 여성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마트나 백화점 식품 코너에 가면 시식하는 분들 보셨을 거예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도 가능해요. 엄마나 할머니 같은 친근한 이미지가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식품관에서 일하게 됩니다. 근무 시간은 하루 8시간 정도인데 매일 하는 건 아니고 보통 일주일에 2, 3일 정도 채용합니다. 주 업무는 고객들에게 시식을 권유하고 제품의 장점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좋은 제품을 소개한다는 마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일자리는 어떻게 구하냐고요? 알바몬이나 알바천국 등에서 시식 또는 시음 검색해서 지원하면 됩니다. 지역을 집 근처로 설정하면 더욱 편리하게 찾을 수 있어요. 문자 지원도 가능하고 대부분 면접 없이 채용합니다. 공고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를 보내면 간단한 확인 후 근무 일정을 잡아줍니다. 또는 자주 가는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 분께 직접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시식 아르바이트 하고 싶은데 어떻게 지원했는지 물어보면 알려주실 겁니다. 이 일은 오래 서 있을 수 있는 기본 체력이 필요합니다. 서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다리와 허리에 무리가 갈 수 있긴 하지만 일주일에 이틀 정도 하는 건 별 무리 없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하철 택배 배송원입니다. 이 일은 65세 이상의 남성분들이 많이 하고 계십니다. 65세 이상은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이 혜택을 활용해서 돈을 버는 일자리가 바로 지하철 배송입니다. 말 그대로 지하철을 이용해서 서류나 일상용품 등 가볍고 부피가 크지 않은 물품을 배달합니다.
대도시에서는 교통체증 때문에 차보다 지하철이 빠르므로 급하게 배송해야 할 물건이 있는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죠.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운동 삼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산책하는 것보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니 더 활력이 생길 수 있어요. 배송을 하며 자연스럽게 하루 10,000보 이상을 걷게 됩니다. 집에만 있으면 무료하고 답답한데 밖에서 활동하다 보면 삶의 활력도 생깁니다. 일자리 구하는 방법은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에서 지하철 택배를 검색해서 마음에 드는 앱을 설치하고 가입한 후 신청하면 됩니다. 여러 앱을 비교해보고 본인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페이는 건당 받으며 거리와 물품의 무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배송 건당 보통 5,000원에서 15,000원 정도를 받습니다. 이 일은 많이 걸어야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체력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계단도 오르내려야 하므로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앱으로 주문을 받고 배송 경로를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 올리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스마트폰 사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받아 몇 번 연습해 보시면 익숙해집니다. 주의할 점은 물품 관리에 신경 써야 합니다. 분실하거나 파손되면 배상 책임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해서 다뤄야 하죠. 마지막으로 특별한 일자리를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학교 안전지킴이입니다. 아르바이트와 봉사활동의 중간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전지킴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는 자원봉사자입니다. 무료 봉사가 아니라 약간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주요 업무는 학교 내 외부인 출입관리 및 통제, 취약지역의 순회지도, 등하교 시간 교통안전지도 등입니다. 하는 일은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일입니다. 보통 하루 3시간,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됩니다. 주로 등교 시간과 하교 시간에 집중적으로 활동하죠. 학교별로 모집 공고를 내는데 학기 시작 전인 2월이나 8월에 모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거나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활동비는 하루 2만 원 정도, 한 달에 20만 원 가량입니다. 학교 안전지킴이는 돈보다 보람으로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하고 있는 김진호 씨의 이야기를 잠깐 들어볼까요? 처음엔 단순히 교문 앞에 서 있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해보니까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낯선 사람이 학교에 들어오려고 할 때 제지하고 아이들이 싸울 때는 말리고 사소한 일 같지만 정말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진호 씨는 받는 돈은 적지만 보람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아침에 아이들 웃는 얼굴 보면서 하루를 시작하니까 기분이 좋답니다. 학교 시간에 안전하게 집에 보내고 나면 뿌듯하고요. 이 일은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짧은 시간 일하면서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도 추천합니다. 지금까지 60세 이상인 분들이 짬짬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신 시니어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은 말씀하십니다. 매일 집에서 TV만 보다가 이 일을 하면서 외출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새로운 것도 배우게 된다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어제 시작했고 누군가는 오늘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고 의욕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오늘 당장 인터넷 검색해보고 주민센터나 노인 일자리 상담 번호로 문의해보는 것, 그게 시작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필요하신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본인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